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왜 학교에서는 투자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배우고 영어 단어를 외우며 역사 속 인물들을 공부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에 매일 영향을 주는 돈과 투자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했다. 만약 어렸을 때 받은 용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웠다면 지금 내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는 어린 시절 매달 일정한 용돈을 받았다. 그 돈으로 과자를 사 먹고 장난감을 사고 친구들과 게임을 했다 하지만 그 돈이 몇십 년 뒤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용돈은 쓰는 것이라는 단순한 개념만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투자 관련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다. 복리는 시간과 친구다. 어릴 때 시작한 작은 돈이 수십 년 뒤에는 큰 자산으로 변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어린 시절의 용돈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만약 내가 초등학교 때 매달 받은 10,000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쯤 그 돈은 엄청난 씨앗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매달 10,000원씩 30년 동안 연평균 7%의 수익률로 불려왔다면 1220배의 성장 계수를 적용할 수 있었다. 단순히 저금통에 넣어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나는 무릎을 쳤다. 이걸 왜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학교에서는 늘 안전하게 저축하라고만 했다. 은행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물가는 매년 오르고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없다. 그 사실을 어렸을 때 알았다면 나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은 단순히 시험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습관이다. 용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불리는지가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꾼다. 그 작은 용돈이 시간이 지나면 훌륭한 종잣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육이었다. 나는 성인이 된 후에야 깨달았다. 학교가 우리에게 투자를 가르쳐 주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무관심해서가 아니었다. 책임 문제와 제도적 한계 때문이었다. 만약 교사가 특정 주식이나 투자 방법을 가르쳤다가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그래서 학교는 안전하게 저축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명확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성인이 되었지만 투자 문해력은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았다.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그랬다. 월급을 받아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 저축은 했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 늦은 듯했고 두려움이 앞섰다. 그때 떠올린 생각은 단 하나였다. 어릴 때 누군가가 가르쳐줬다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나는 상상해본다. 만약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용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용돈의 70%는 쓰고 20%는 저축하고 10%는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게 했다면 말이다.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몸에 익혔다면 나의 경제관념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아직도 기억난다. 어릴 때는 5,000원을 들고 문방구에서 장난감을 고르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장난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 부서지고 사라졌다. 하지만 만약 그때 5,000원을 투자했더라면 지금쯤 훌륭한 종잣돈이 되어 나에게 더 큰 자유를 주었을 것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돈은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그 작은 차이를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다. 나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적어도 내 아이들에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이의 용돈을 3가지로 나눠주기 시작했다. 소비, 저축, 투자. 아이는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차츰 그 의미를 깨달아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것이야말로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육이라는 것을. 나는 아이에게 투자라는 단어를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단순한 원칙으로 접근했다. 매달 받은 용돈 중에서 일부는 네가 원하는 걸 사는 데 쓰고 일부는 돼지저금통에 넣고
일부는 작은 씨앗처럼 심어보는 거야. 아이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한 달, 두 달 지나자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이가 내게 말했다. 아빠, 내가 투자한 돈이 늘었어. 돼지 저금통은 그냥 그대로인데 이건 커지고 있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 그게 바로 돈이 자라는 거야. 네가 심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되는 거지.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경험은 책이나 수업으로는 절대 줄 수 없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나는 어릴 적의 나를 떠올렸다. 그때는 누구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다. 단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는 말뿐이었다. 그러나 정작 돈을 다루는 법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야 허둥대며 배우느라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는 지금이라도 배웠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아이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며 돈이 자란다는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교육을 부모로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길이었다. 투자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투자를 투기처럼 접근하면 위험해지지만 습관처럼 반복하면 든든한 기둥이 된다. 아이가 지금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몸으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내 아이에게는 돈의 무서움이 아니라 돈의 가능성을 알려주자. 어릴 때 심은 작은 습관이 평생을 지배한다. 그것이 내가 학교 대신 선택한 가르침이었다. 나는 지금도 종종 상상한다. 만약 내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매달 받은 용돈을 투자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었을까? 매달 5,000원, 10,000원이라도 꾸준히 투자했다면 그 작은 씨앗이 수십 년 동안 복리로 불어나 엄청난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단순한 계산만 해봐도 알 수 있다. 매달 10,000원을 30년 동안 연평균 7% 수익률로 투자하면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된다. 어린 시절에는 사라져버린 과자와 장난감이었지만 시간이 흘렀다면 그것은 내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왜 이런 교육을 하지 않을까? 나는 여러 이유를 떠올린다. 교사들의 부담,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 학생 간의 불평등, 그리고 투자와 투기를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배우지 못한 채 사회에 나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라도 알았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돈을 단순한 소비의 도구가 아닌 성장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금융교육의 본질이었다. 내 아이는 지금 매달 용돈의 일부를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고 있다. 물론 금액은 미미하다. 그러나 그 작은 경험이 아이의 생각을 바꾸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물건을 살 때도 다르게 고민한다. 이걸 지금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투자해서 나중에 더 큰 걸 살까? 그 질문이야말로 이미 경제적 사고가 자라는 증거였다. 나는 부모로서 책임을 느낀다.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내가 가르쳐야 한다. 아이에게 단순한 저축 습관이 아니라 투자 습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돈이 어떻게 일하는지, 시간이 어떻게 자산을 불려주는지,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학교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나는 가르친다. 아이에게 작은 용돈이 미래의 종잣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작은 씨앗을 심는 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